자, 국선 변호인으로 박근혜는 재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을 핑계 삼아서 이제 완전 재판 보이콧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감옥이라는 곳이 잘 생각해 보면 놀러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형벌은 묶어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라고. 신체를 구속하는 거죠. 예. 개인이 마음껏 못 돌아다니게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 자체가 사실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감옥은. 그렇죠. 예. 근데 네가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아라고 가둬두는 거거든. 그래서 뭐 야수님이 지난 방송에서는 뭐 매트리스를 바꿔줘야 된다. 이 양반이 진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집에 예. 전기 열선이 들어오는 락과크 침대가 있어. 그거를 넣어줄까요? 여기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침대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 인권을 박근혜만 챙겨줄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재수의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넓이를 혼자 쓰고 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도 쓰고 그렇죠. 있고, 예. TV도 보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인데, 아까 우리 권 PD가 인권 침해에, 감옥은 다 인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감옥은 원래 인권 침해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약속들을 서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약속을 위반했어. 그렇지. 그것도 박근혜 같은 경우는 수십 개를 위반해버렸어. 아하. 그러면 그것이 인권이냐 아니냐는 또 추후로 깊게 강론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박근혜 형무소를 가는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 맞아요.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가 어려우면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 전부 다 형무소를 없애야 되지. 내 말이.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렇죠. 벌을 받는 네. 거. 약속을 파기한 벌. 네. 사회적으로. 종편을 보니까 패널들이 침대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랑 수준이 똑같아. 아우, 뿌듯한데요? 미국이 아마 스프링 침대를 사용할 거예요. 네. 매트리스는 박근혜 씨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바닥에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뭔 매트리스까지 쓰시면서. 나는 저기도 열받겠어. 서울구치소 소장도 열받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특별면회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근데 욕은 다 처먹잖아. 인권. 뭔가 고문하고 있는 사람처럼. 고문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에 가서는. 네. 그런 이제 최순실이 이제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었어. 이제 언니인지 엄니인지 아유, 따라가서 지금 나도 감방 생활이 힘들다. 얘도 놀러 간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최순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신식이라고 하죠. 예, 최신식으로. 근데 이거 궁금한 게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은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CCTV가 다 본 앞에서 일을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 각도상 화장실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머리 정도 보이는 그 정도 각도이지 않을까요? 그 구치장 안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경찰서 구치장만 가도요. 앉으면 화장실이 잠자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앉으면 가슴까지만 가리고 예. 나머지는 다 보여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냄새도 그렇죠. 구치소 보면 위로 천장이 높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냄새가 응가 냄새가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가게끔 화장실 위를 이게 높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구치소만 가도 일반 경찰서 구치소만 예. 가도 1박 2일 우리 집회하다 잡혀가면 가잖아요. 거기만 가도 이렇게 가슴까지만 가려진 화장실에 쓰거든요. 20인 공동 구치소에서. 근데 형무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인권이 구치소보다 낫죠. 요즘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경찰서 구치소가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장이 너무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권적 요소에서 왜 최근에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데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그게 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탄압받던 사람들, 변호사들, 법조인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해가지고 좋아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다면 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믿는 그 정교의 예지력이 있다면 내가 갈 걸 미리 대비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는 다 없애지 않는 한 사실은 자기들이 업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근혜 변로인이 운동권이 아니어서 운동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단식을 하거나 최순실이가 이게 인권 침해가 있다, 잠자리도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이제 국민들이 이 지지를 해주는 건데 지만 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구치소나 형무소에
침대를 놔달라. 뭐 CCTV를 화장실을 비추지 못하게 해달라. 불을 꺼달라.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데 결국 주옥순이 혼자 잔식하고 말아버렸잖아요. 네. 파도가 치질 않아.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도 깜빵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이 전국 재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감방 생활 편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아니요.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순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누가 거기서 삶의 의미를 가지래. 놀러 왔다니까. 그럴 줄 몰랐냐고. 그런 핑계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보다 더 서열이 높으신 분이 구치소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미리 없앴으면 훨씬 좋았을 그런 이야기고요. 쓸데없는 소리고. 문제는 이제 최순실은 아마 친박 단체들에게는 공적일 거예요. 최순실이 박근혜를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최순실만 공격했어요. 나 그 여자한테 속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머지 재벌 총수들이나 자기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 김기춘이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거거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신호탄을 싹 쌓아 올리니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이제 CNN까지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인권침해 당하는 뉴스가 나왔다까지 이제 상황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들 이야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팟캐스트의 새날을 듣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들을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가 정권교체 이후에 토요일 날 말이에요. 친박 단체들 대규모 집회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시작된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폭력 집회로 흐르면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다 잡아 가둘 수도 없잖아요. 가둬야죠. 저희는 가뒀어요. 수뇌부는 가둘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성이 또 발견되면 근데 어쨌든 진보든 극우단체든 요즘 집회가 폭력적 집회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중한 법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박근혜 잔당들이 국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다음에 경제인 단체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들어서자마자 국회에서는 김진태 까라, 조원진 까라, 국정감사장을 개판 만들어 버렸잖아요. 막 울먹이면서 우리 공주님이 지금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극우단체들이 동시에 단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집회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온갖 그 역전에서 구명 서명을 펼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구치소장한테 충고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실에 놓으니까 잡생각을 하는 거라 혼자. 그러니까 7인실에 일반 놓거나 20인실에 나서 저희들과 한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독재자 아버지 만나서 제대로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자신의 죄도 누이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방에 혼자 있고 TV나 보고 사전이나 애우고 있으니까 이게 남들 사는 걸 어떻게 몰라서 자기 인권이 굉장히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구치소가 당장 1인실이나 또 특히 경제인들, 총수들 있죠. 총수들 다 그런 특별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실로 넣어라. 7인실로 넣으면 정신없어요.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제 인생을 생각할 길이 있겠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철학적 사유를 할 시간이 너무 많구나. 그렇죠. 너무 많은 거야, 사색이. 또 가을이잖아, 씨발. 구치소 너머 단풍이 물들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애롭겠어. 어떤 국민들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좀 대통령으로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에 몇천 명이 모이고 그들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본부 이런 게 있어요. 또 급조해서 만들었죠. 저 오늘 창동역에서 또 보고 와서 지금 역겹습니다. 그래서 막 아줌마들이 싸워요. 반대쪽 아줌마들 쩌쩌쩌 치고 이거 치우라고 막 싸우고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된 이걸 이제 하려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재판 거부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시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면 죄를 진 자가 확실시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와
죄에 있어서의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재용. 이재용한테 뇌물 관련해서는 중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박근혜한테는 더 중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구속 기한 연장이 됐어요. 바로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풀어줬다면 구속 기한이 연장이 안 되고 박근혜가 사저로 돌아가서 거기서 있었다면 거의 뭐 내란 선동급 아닐까요? 거의 내란급에 준하는 그 지역 일대가 매일 마비되는 사태가 그렇죠. 있겠죠. 예. 그거예요. 자기 측근들이나 변호사들은 들락날락 거릴 거고 증거 인멸의 소리가 일단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입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은 원래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대치 상태가 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친박 그 단체들 쪽에서 그 재판에 출석 못하는 핑계를 만들어 주겠죠. 여러 가지 폭력 사태나 뭐 좀 위압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촛불도 지금 1주년 돼 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1년 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분들도 촛불 집회 1주년 나가고 또 세월호 관련한 특조위 만들 것을 촉구하는 집회도 나가면서 저쪽에 박근혜 석방 원하는 그 사람들이랑 광화문이나 시청, 뭐 청계천 일대에서 또 부딪히지 않을까. 1년 전에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한테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지금도 그거잖아요. 마지막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처럼 한 게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유영하 이하 변호인단의 농락에 박근혜 최순실이 당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법을 전공한 법률가가 지금 이 냉혹한 박근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법정 흥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애우를 통해서 사면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정서상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거를 현 법무부나 또는 조사기관들하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리고 이 수많은 오랫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반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이었거든요. 볼펜 세우기를 하거나 나오질 않거나 또는 졸거나 한마디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재판을 일주일에 4번 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쟁 선포식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재판 못 받겠다. 정치 보복이다 선언하고 그렇게 동시에 이제 사회를 선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100% 하는데 이용화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변호인까지 다 전면 사퇴했거든요. 그럼 투쟁에 돌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쟁의 명분이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이 투쟁의 명분은 키워드가 하나예요. 정치 보복. 그렇잖아요. 정치 보복 키워드를 뽑아냈는데 과연 지금 이명박 구속의 73.9%인가요? 국민들의? 이 정도의 지금 의식 수준이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법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온갖 증거와 그다음에 폭로 문서와 증언들이 나와 있어서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팩트면 헌법 유린 문제, 그러니까 헌법 영역이고 형사법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박근혜 구속과 이명박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죄수는 풀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정치 영역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죄수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저식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 보복을 선언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나섰어요. 그럼 이게 성공할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박사모들은 수당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 정말 종교적 힘이나 또는 그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뭉쳐진 조직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몇천 명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고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친박이 16명에 핵박이 8명 아닙니까? 이게 총 동원하더라도 저는 3,000명 규모를 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동원이나 이런 비용들이 이제는 투명하게 사용하지 그러니까 않으면 이게 몇천 명 집회가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더 이상 확산되거나 확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절대 안 될 거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게.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일단 명분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있잖아요. 청와대가 검찰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요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럼 이제 검찰이 스스로 개혁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사실상 검찰의 미진한 수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청와대가 강요해서 수사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하면 이 적폐 세력들의 수사를 축소할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동조하겠느냐. 오히려 청와대가 만약에 검찰을 컨트롤한다면 다 죽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검찰 니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놔두니까 지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잖아요. 이명박이 벌써 구속됐어요. 청와대 만약에 권력이 컨트롤한다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지켜주니까 원칙 세웠다는 거고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국민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무슨 정치보복이라 뭐 어떤 명분도 없는 거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폭력 사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는 내란 선동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건 내란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내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체계를 다 거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치를 거부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들이대는 게 법치잖아요. 근데 그 법치가 정말 엿 같았어요. 도로교통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구속시키고 막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관용이라는 것도 없었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법치 그리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법이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사법부가 자기들을 탄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감옥에서 나는 온돌빵 좋은데 아니 온돌빵 좋지 뜨뜻하고 근데 저는 사법부도 화가 좀 나요.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장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왜 성명서나 발표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게 지금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도 엄청난 특실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스위트룸.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 아닙니까 구치소가?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멘트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엔에 제소까지 됐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아직 아니죠. 그렇죠. 제소하겠다는 거고 CNN에 지금 뭐 요즘 이제 해석이 제대로 나오는데 아마 비웃는 조소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CNN이. 근데 국제적 망신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법무부하고 서울구치소가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CNN 보도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니거든요. CNN 메인 화면에 글로벌판에 정식으로 리포팅이 된 것도 아니고 아시아판에서 중에서도 작은 카테고리에 작게 올라간 기사인데 그걸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CNN에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게 아니라 MH그룹에서 전달한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냥 단독 보도로 내준 것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견해도 없는 거예요. 자, 어쨌건 박근혜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반격에 깃발을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행위들은요 국민의 여론 갖고 가는 거거든요. 다 비웃어. 죄지었는데 뭘 니들 놀러 갔니? 인권 침해? 특혜 받는다며. 이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재판 안 나와? 반성하지 않네. 더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장 딜레마는 사실은 홍준표입니다. 이게 막 엉클어졌어요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을 청산해야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뭔가 선거에라 조금이라도 한번 들이밀 텐데 박근혜가 안 도와주고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감옥은 원래 인권 침해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약속들을 서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약속을 위반했어. 그렇지. 그것도 박근혜 같은 경우는 수십 개를 위반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인권이냐 아니냐는 또 추후로 깊게 강론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박근혜 형무소를 가는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 맞아요.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면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 전부 다 형무소를 없애야 되지. 내 말이.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렇죠. 벌을 받는 거. 약속을 파기한 벌. 사회적으로. 정표현을 보니까 패널들이 침대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랑 수준이 똑같아. 뿌듯한데요? 미국이 아마 스프링 침대를 사용할 거예요. 매트리스는 박근혜 씨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닥에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뭔 매트리스까지 쓰시면서. 나는 저기도 열받겠어. 서울구치소 소장도 열받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특별면회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욕은 다 처먹잖아. 인권. 뭔가 고문하고 있는 사람처럼. 고문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에 가서는. 그런 이제 최순실이 이제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었어. 이제 언니인지 엄니인지. 자, 국선 변호인으로 박근혜는 재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을 핑계 삼아서 이제 완전 재판 보이콧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감옥이라는 곳이 잘 생각해 보면 놀러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형벌은 묶어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라고. 신체를 구속하는 거죠. 예. 개인이 마음껏 못 돌아다니게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 자체가 사실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감옥은. 그렇죠. 예. 근데 네가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아라고 가둬두는 거거든. 그래서 뭐 야수님이 지난 방송에서는 뭐 매트리스를 바꿔줘야 된다. 이 양반이 진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집에 예. 전기 열선이 들어오는 락과크 침대가 있어. 그거를 넣어줄까요?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침대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 인권을 박근혜만 챙겨줄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재수의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넓이를 혼자 쓰고 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도 쓰고 그렇죠. 있고, TV도 보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인데, 아까 우리 권 PD가 인권 침해에, 감옥은 다 인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지. 아유. 따라가서 지금 나도 감방 생활이 힘들다. 얘도 놀러 간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최순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신식이라고 하죠. 예, 최신식으로. 근데 이거 궁금한 게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은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CCTV가 다 본 앞에서 일을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 각도상 화장실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머리 정도 보이는 그 정도 각도이지 않을까요? 그 구치장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경찰서 구치장만 가도요. 앉으면 화장실이 잠자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앉으면 가슴까지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보여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냄새도 그렇죠. 구치소 보면 위로 천장이 높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냄새가 응가 냄새가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가게끔 화장실 위를 이게 높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구치소만 가도 일반 경찰서 구치소만 가도 1박 2일 우리 집회하다 잡혀가면 가잖아요. 거기만 가도 이렇게 가슴까지만 가려진 화장실에 쓰거든요. 20인 공동 구치소에서. 근데 형무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인권이 구치소보다 요즘 나도 감방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이 전국 재소자들한테 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감방 생활 편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아니요.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순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한평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누가 거기서 삶의 의미를 가지래. 놀러 왔다니까. 그럴 줄 몰랐냐고. 그런 핑계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보다 더 서열이 높으신 분이 구치소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미리 없앴으면 훨씬 좋았을 그런 이야기고요. 쓸데없는 소리고. 문제는 이제 최순실은 아마 친박 단체들에게는 공적일 거예요. 최순실이 박근혜를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최순실만 공격했어요. 그 여자한테 속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머지 재벌 총수들이나 자기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 김기춘이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거거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경찰서 구치소가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장이 너무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권적 요소에서 왜 최근에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데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그게 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탄압받던 사람들, 변호사들, 법조인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해가지고 좋아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다면 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믿는 그 정교의 예지력이 있다면 내가 갈 걸 미리 대비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는 다 없애지 않는 한 사실은 자기들이 업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근혜 변로인이 운동권이 아니어서 운동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단식을 하거나 최순실이가 이게 인권 침해가 있다, 잠자리도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이게 국민들이 이 지지를 해주는 건데 지만 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구치소나 형무소에
침대를 놔달라. 뭐 CCTV를 화장실을 비추지 못하게 해달라. 불을 꺼달라.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데 결국 주옥순이 혼자 단식하고 말아버렸잖아요. 네. 파도가 치질 않아. 운동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최순실이